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이제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상반기와 다른 시장이 전개가 될 텐데요. 그 이유는 고강도의 규제들이 더 촘촘하게 우리의 시장들을 메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 오늘 신문 6월 1일자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급내, 전셋값이 폭등이 된다, 폭등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전월세 규제를 강화를 계획하고 있고 서민들이 그 결과로 전세난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5월 21일 날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초 데이터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30일 안에 전세나 월세에 대한 부분들도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확보를 조금 더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는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게 파급력이 뭐냐면은 전월세 상한제는 5% 이상 지금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은 5%를 현재 못 올리고 있고요. 그 외에 민간에서 임대소득자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통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이 5%씩 올리는 거와 더불어 전세를 2년에서 4년의 의무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전세난을 만드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대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음식과 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재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지금 천재지변이 기간이 끝나기까지 우리가 버티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이제 전세의 공급들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그 축소된 부분에서 이걸 버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임대인은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가격을 좀 올려놓자, 선반영해 놓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전세값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세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전세는 반월세, 반월세가 월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는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고강도의 규제를 정부에서 시행을 했지만 그 시행의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2020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시기에 대응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렸으니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론상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진짜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1989년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1년에서 2년 연장했을 당시에도 그의 서울의 전셋값은 전년보다 23%나 오르는 부작용이 뒤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임대인은 불안해서 선반영한 거고 그래서 가격들이 급격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할 것 같으니까 임대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전세의 밑받침들을 잘 만들어 놓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걸 보면요. 뉴스가 이제 주춤하던 아파트 분양가 고강도 규제 앞두고 6월, 7월 밀어내기라고 했는데 이 고강도 규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거랑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7월 29일 이후에 시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거래를 막기 때문에 매매가도 상승시키고 전세가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매 제한 자체가 원래 서울에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전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지방, 주요 지자체, 주요 수도권에 전매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지방이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제한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8월 이후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7월 29일 이후부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가를 높게 측정할 수 있는 시기가 8월 이전이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6월, 7월까지는 분양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민간택지 분양가가 적용된 이후에 거래량, 공급량들이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죠. 그 줄어드는 것은 전세가에 대한 상승도 동반한다는 겁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는 거주 의무기간까지 최대 10년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물량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오는 물건들이 거의 없고 오르는 것보다 호가는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실거래로 거래될 때마다 호가가 실거래가로, 실거래가가 가격 상승으로 계속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강도 규제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하반기 시장들 정부에서 힘을 받았잖아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는 필요한 법령들을 마음껏 개정할 수 있는 밑받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강도의 규제들이 탄력을 받아서 레임덕이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 시장의 피해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공포의 정치에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빨리 팔고 빨리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공포감을 떠나서 이 시장을 버티고 그 다음 시장을 대비하는 세입자, 매도자, 매수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6월 1일자의 헤드라인을 통해서 2020년도 하반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더 필요한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